두 번째요. 두 번째 22페이지 보시면 22, 24페이지.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기체 반응의 법칙이요. 이 두 가지는요, 꼬맹아, 실제로 화학 변화에는 성립되지만 물리 변화에 성립되지 않는 법칙들도 있어요. 자, 질량 보존 법칙처럼 모든 물질에 다 성립되는 법칙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보셔야 되는 일정 성분 비 법칙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울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는 성립되지만 물리 변화에는 성립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얘가 뭘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과학은 그래요. 이름을 꾸미거나 이러지 않아요. 과학은.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면 뭔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자, 어떤 성분의 비율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 이거예요. 성분비가 일정하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만나면 두 개의 물 만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수소 1g에다가 산소 8g을 섞으면은 물은 9g 생기는 거야. 왜? 질량은 보존되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수소를 1g만 넣지 않고요. 수소를 내가 얼마 넣냐면 3g 넣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산소를 얼마 반응하냐면 24g 반응해서 물이 27g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가 수소를 만약에 10g 집어넣으면 산소는 80g 반응해서 물은 90g 생겨요. 이렇게 실제로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는 양은 1g, 8g, 3g, 24g, 10g, 80g 이렇게 다 달라. 근데 얘네들 잘 보면 그냥 반응한 게 아니고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완벽하게 물을 만들 때 걔네들이 사용된 질량 비율을 봤더니 얘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8대 9죠. 얘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8대 9죠. 얘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8대 9란 말이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걔네들이 완벽하게 반응한 질량 뭐를 보는 거야? 비. 질량 값을 보지 말고 질량 비율을 봐. 그랬더니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각각의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그래서 하나의 화합물을 결합하는 만드는 원소의 질량 비가 뭐하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수소와 산소거든요. 그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분비라 그래요. 그 성분비가 항상 1대 8로 만나서 물을 9g 만드는구나.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얘네들의 비율이 1대 8대 9구나. 이거 깨트릴 수 없구나. 이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의 물이라는 걸 만들 때는 꼬맹아, 그 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냐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볼게요. 그럼 물 안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소 원자의 총 질량은 얼마냐면 2예요. 근데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는데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면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6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만들려면 재료가 이렇게 필요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그랬을 때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8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물을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말고 다른 비율로 만들 수 있어? 다른 개수비로 만들 수 있어? 선생님,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돼요? 이거 물이야? 이거 물이야? 아니죠. 이거 뭐예요? 과산화수소예요.
결합하는 원소의 개수비가 달라지면 같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 종류의 같은 물질을 만들려면 한국에서도 물은 H2O고요. 미국에서도 물은 H2O고요. 북한에서도 물은 H2O라서 모든 물을 만들 때는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6이고 수소 원자 2개의 질량은 2이기 때문에 모든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은 1대8일 수밖에 없다. 이게 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 하나의 화합 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해서 그래요. 하나의 화합물인 물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수소와 산소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중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이 질량비는 외우세요. 1제 8대 9라고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외우시고요. 그걸 뺀 나머지 화합물을 만들 때 그 안에 결합되는 원소들의 질량비는 책에 줍니다. 그래서 준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요. 얘네들의 질량비는 영원히 1대 8대 9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1대 8대 9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무슨 비? 질량비요. 그래서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소 5g에다가요 산소 40g을 섞으면 물이 몇 g 된다는 얘기야? 45g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야 질량비가 1대 8대 9잖아요. 맞니? 근데 우리 집이 조금 부자야. 그래서 나 수소를 5g이 아니고 10g 사다가 넣었어. 산소는 40g인데. 그럼 내가 만든 물은 50g이니? 얼마일 것 같니? 그래도 45g이에요. 왜? 얘네들이 결합하는 수소와 산소는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만 반응합니까? 1대 8밖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40g 있다면 이걸 완벽하게 반응할 때 필요한 수소의 질량은 산소의 8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 반응하니? 5g만 반응해요. 그래서 5g만 반응해서 그 5g의 산소가 40g 반응하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45g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반응하지 않고 5g이 그대로 뭐한다?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무작위로 넣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정한 질량 비율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질량비보다 더 넣은 아이들은 항상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이렇게 주고 누가 얼마 남아? 그래서 물은 몇 그램 생겨? 이게 시험 문제야. 되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질량비를 외웠어요.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외울 수 없어서 표를 준다 그랬죠. 예를 들면 23페이지 11번 같은 문제입니다. 23페이지 11번이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는요 구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구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금속,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을 연소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는데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산소와 만나서 뭐 되니? 산화구리 대 1이잖아. 그래서 근데 거기에 표를 보면요. 자, 칼에 딱 만나는 거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작은 거 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구리 4g에 이 얘기예요. 자, 산소 얼마가 달라붙니? 1g이 달라붙어.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산화구리 몇 g 되겠니? 5g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될 때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1대 5구나 라고 하는 얘네들의 결합하는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1번 구리와 산소가 만날 때 질량비가 4대 1인 거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 별표, 얘를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리가 20g 있다면 이 얘기잖아요. 자, 구리가 20g 있다면 이걸 완벽하게 반응시켰을 때 산화구리 얘 몇 g 되니? 요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꼬매가 잘 생각해봐. 구리가 4가 20으로 바뀌었다는 건 몇 배 커진 거야? 5배.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은 비율로 커져야 B가 일정해. 되겠어? 그러니까 산소도 5배 필요하니까 5g 필요하구나. 그래서 산화구리도 5배 커지는 거니까 25g 생기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이 늘어난 비율만큼 다른 물질 다 똑같이 늘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지금 보시는 산화구리나 물처럼 하나의 물질 속에 적어도 원소가 2종류 이상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든 멋진 말 뭐지? 이걸 화합물이라고 해. 그래서 네, 화합물일 때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따질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산소가 됐어요. 오존이 됐어요. 얘네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 알겠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적어도 하나의 물질 속에 원소가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에서만 일정한 성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화구리처럼 그 안에 적어도 원소가 2종류 이상 있어야 그 원소들이 결합하는 질량비가 4대 1이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그 원소가 결합하는 질량비 이거 얘기할 필요 있어? 그냥 1이죠. 됐어? 이거 얘기할 필요 있어? 그냥 1이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무조건 한 물질 속에 적어도 원소가 2종류 이상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에서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원소 물질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언니들 시험에 나왔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7번부터 10번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있는 작은 박스 좀 채우라 그랬어. 자, 보시면 7번부터 11번까지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특히 8번에 보시면 공기나 설탕물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물리변화한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변화인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하는 거지 혼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한번 확인하죠.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4페이지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지막 기체 반응의 법칙이요. 자, 하셔야 되는 마지막 기체 반응의 법칙이 똑같습니다. 물리 변화에는 성립되지 않고 화학 변화에만 성립되는 법칙이고요. 이 법칙도 이름 잘 보시면 전제 조건 있는 거 보세요. 물리 변화에는 성립 안 하고 화학 변화에는 성립해. 그럼 모든 화학 변화에 성립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조건이 있죠.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만 성립합니다. 액체나 고체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 때만 성립되는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이야 라고 써져 있네요. 이름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체들이 화학 변화를 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 그건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뭘 얘기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되겠습니까? 하나의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뭐 만드냐면 두 개의 반드시 수증기인 기체를 만들어야죠. 물이라는 액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수증기라는 기체를 만들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아는데요.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반응할 때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질량이 아니고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가 일정한 거고요. 구별해라.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부피가 뭐예요? 라고 하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입니다. 그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인 부피가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비가 곧 부피비예요. 자, 얘네들이 기체라면 앞에 있는 개수비는 그대로 뭘로 봐도 된다? 부피비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상태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는 아니고요. 기체들은 앞에 있는 개수비가 반응하는 부피비예요. 그래서 자, 얘는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가 두 부피네 그 얘기예요. 부피를 네모 박스로 처리할게요. 자, 거기에 산소 기체가 한 부피만큼 반응해서 그 결과 만들어진 수증기가 두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비 그 자체가 부피비입니다. 됐어? 그럼 그 부피 속에 뭐 들어있어? 입자가 들어있어. 됐어? 근데 기체들의 특징은 어떤 줄 아세요? 기체들의 특징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 수가 들어있어.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분자를 얘기하죠. 같은 분자 수가 들어있어. 요 얘기예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는 종류가 상관없어요. 종류 상관없이 그게 수소든 산소든 물이든 암모니아든 이산화탄소든
기체의 종류 상관없습니다. 기체의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부피 속에 수소 기체가 한 분자 들어있다면 또 다른 부피 속에도 수소 분자는 한 분자 들어있어. 또 다른 부피 속에 산소 분자도 한 분자 들어있어야 돼. 그 결과 만들어진 수증기라는 분자도 같은 부피 속에 한 분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비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응하는 입자수, 분자수 비면서 이게 기체일 때는 그 분자수의 비율이 개수비가 반응하는 부피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부피의 단위가 뭘까요? 질량의 단위는 뭡니까? 그램이죠. 부피의 단위 뭘까요? 밀리리터.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소가 됐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될 때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얘기네. 칸수세문들이 앞에 있는 개수비 봐도 돼요. 됐어? 그러니 수소 10ml에 산소 5ml가 반응하면 수증기 몇 ml 됩니까? 10ml 생겨요. 이 뜻입니다. 됐어? 수소 10ml에 산소 5ml가 반응하면 수증기 10ml 생겨. 이게 반응하는 부피비고 그게 앞에 있는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체라면. 되겠습니까? 2대 1대 2. 되겠니? 자,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넣어보면 어때요? 자, 수소 10ml에 산소도 10ml 생기면 넣었어요. 그럼 수증기 몇 ml 생길까? 생각. 그래도 10ml밖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체들이 반응할 때 앞에 있는 개수 비율만큼 부피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네가 10 넣어도 실제로 반응은 2대 1로밖에 안 해. 그러니 반응을 수소가 10ml 한다면 산소는 10ml가 아니고 5ml밖에 못해. 됐어? 2대 1로만 반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증기는 10ml 생기지? 그러면 선생님 산소가 10 넣었었는데 5만 반응해요? 네. 그렇다면 반응이 끝나고 나서 산소는 5ml가 그대로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 차려.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수소 10과 산소 10을 넣었을 때 수증기 얼마 생겨? 라고 하는 첫 번째 생성 물질의 부피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10이라고 해야 돼요. 왜? 생성 물질은 물이니까. 물의 부피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반응이 끝난 후 전체 부피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만들어진 생성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의 부피를 다 더하셔야죠. 그러니 생긴 물이 10이고요. 반응하지 않고 남은 산소의 부피가 5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15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되겠어? 그래서 1번으로 물어봤냐? 2번으로 물어봤냐? 정신 차려야죠. 이게 100점과 90점을 나눌 거니까. 되겠어? 생성 물질의 부피가 얼마냐와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가 얼마냐는 다른 문제. 알겠습니까?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만들어진 것과 남는 거를 다 더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기체들이 나오면 그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준다. 박스. 그 박스 수가 곧 반응하는 부피입니다. 또는 앞에 있는 개수를 준다. 이게 반응하는 부피입니다. 이걸 이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뭘까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은 다음 중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찾아라. 이겁니다. 다음 중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탄소와 산소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된다. 두 번째,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된다. 세 번째,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중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찾아. 뭐야, 정신 차려라. 자, 이 중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있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탄소가 기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흑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는 고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 탄소가 있으면 얘는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 수 없죠. 대신에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그래서 상표 확인해라. 탄소는 기체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걸 뺀 나머지는 다 기체입니다. 그러니 2번도 3번도 기체 반응의 법칙은 성립하지만 1번은 탄소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 안 해요. 라는 얘기 하셔야 돼요. 탄소는 기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 나오는지 한번 유형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5페이지 12번부터 16번까지 해.
안 추워? 괜찮아? 에어컨 틀어도 괜찮아? 앞으로 긴팔 입고 다녀라. 여기 우리 학원은 극과 극이야. 여름엔 열나 죽고 겨울엔 열나 고 건우 옷 갖다 줄까? 그럼 입어 임마. 여기가 에어컨 직방 자리라서 저쪽에 현서연 뒤로 넘어가. 거기 가리고. 저쪽으로 이사가. 저 끄트머리로 들고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죠. 다음 주 우리 휴강 여러 번 얘기했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빨리 풀어.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 못 푼 사람 있어요? 25페이지? 없죠? 자, 25페이지에 채점까지 다 하셨을 거고요. 12번부터 16번까지 질문. 완벽해? 잘했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오늘 배웠던 세 가지 내용을 탐구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26페이지, 27페이지죠. 자, 26페이지 보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위에 있는 그림 한 줄 보시면 뚜껑이 열린 상태로도 확인이 되냐, 밑에 있는 줄로 보시면 뚜껑이 닫아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게 확인이 되냐라는 겁니다. 자, 뚜껑이 열려도 확인이 되는 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염화 나트륨에다가 질산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없는 건 이산화탄소나 산소의 출입이 있는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7페이지 보시면 됐죠? 27페이지는 구리를 태워서 됐어. 산소와 결합시켜서 산화구리 만듭니다. 이렇게 산화구리가 될 때 됐어. 걔네들의 질량 비율을 그래프로 줄 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탐구 2개 해. 26, 27.
26, 27에서요. 자, 1번부터 자, 26페이지 1번부터 27페이지 3번까지 시점하셨을 텐데요. 질문. 괜찮아?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넘기셔서 28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완성하시는 거냐면요. 자, 33페이지까지 완성하시고요. 33페이지의 서술형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33페이지까지 완성하고 다 한 사람 손 드시면 되겠어요.